안녕하세요. 네. 1차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101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네. 101쪽. 어디를 보시냐면 노트를 좀 피시죠. 노트 13쪽 좀 피십니다. 13쪽. 노트 13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여기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가 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가지가 될 텐데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고 소유자가 종된 부수적 정보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토지 이동이 나타났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르고 소유자 변경이 있게 되면 그걸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 정리는 주로 소유자 정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도 물론 출제가 돼요. 토지 이동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 결의를 하는 이유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를 서류로 작성을 하게 돼요.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즉 누군가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이동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을 했고 토지이동 결정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이 원인이 돼서 토지이동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게 토지이동 정리니까 요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겠죠.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돼요. 토지이동 정리에서는 간단하죠. 근데 소유자 정리는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 소유자 정리를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즉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고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뭡니까? 등기부죠.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다만 신규 등록이 이루어질 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고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협의한 서류, 협의서,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출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증명 자료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요.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어야 되는데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 있지만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도 아직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유. 그렇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있어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 말고 그 국유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청이 있을 겁니다. 이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여기에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 소유로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괄청 관리청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만 됩니까? 국으로 등록해야만 되지는 않아요.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이유는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어서 국유재산으로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납세증명서 또는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계약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이 갑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경우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소유자 없는 경우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불부합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두 개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됩니다. 두 개의 공적인 장부는 첫 번째 지적공부가 존재할 겁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겠죠.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또 하나의 장부가 있을 텐데 등기부도 존재할 겁니다. 이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갑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가 될 거예요. 이때 이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 토지의 표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돼요. 이유는 이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만큼은 이 지적소관청이 정확하게 등록을 할 겁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한 장부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만큼은 정확하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주는 건데 이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유자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을 바꿔주는 것을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1월 달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축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달라지면 여기 면적이 바뀔 겁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변경 등기를 촉탁해서 이 등기소로 하여금 이걸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 촉탁 제도예요. 또한 여기 소유자가 있을 텐데 이 소유자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여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변경 등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이게 바뀐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변경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등기소는 이 지적소관청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항상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주소지가 서울인데 요게 부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소지가. 이 주소지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에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렇죠. 그게 바뀌었다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주소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서울에서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부산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자를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는 여기 등기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목이 다르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굽니까? A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는 요거를 뭐로 바꾸는 등기입니까? 전으로 바꾸는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등기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불법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청이 없게 되면. 그러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답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전으로. 그러면 이게 전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다시 한번 통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불법 통지라고 불러요. 불법 통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좀 어려운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등기법에서도 직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불법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여기 보시면 소유자 부분은 일치돼야 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일치시켜야 되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한지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또는 열람 비용, 이러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조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치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소유자 부분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또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죠. 네,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 거기 맨 밑에 13쪽에 조사 확인 나와 있고, 거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누가? 지적소관청이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1번 관할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변경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등기예요. 통지가 아니라 등기죠. 등기. 네, 거기 오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정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가 빠졌는데 변경등기 촉탁이 빠졌네요. 요약집 보십니다. 요약집을 보시는데 요약집 몇 쪽을 보시냐면 52쪽을 보십니다. 52쪽. 거기 변경등기 촉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요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있죠.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렇게 있죠. 그런데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바뀌었다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변경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요게 바뀌었다면 변경등기 촉탁하겠습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계와 좌표가 바뀌면 면적에 영향을 미쳐서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경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면적이 늘어났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제곱미터인데 요 경계가 바뀌면서 동시에 이 경계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면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이때는 평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와 좌표가 달라질 때는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평경등기 촉탁할 테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평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는데 두 번째, 이 경우 변경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는 싫어하겠죠. 맞습니까?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변경 등기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3번을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이거는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말소. 그래서 토지가 일부가 바다가 돼서 일부를 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줄었겠네요. 면적이 줄었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5번이에요. 5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직권 동그라미 지시입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은 신청이죠. 예외 직권.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정정이 될 때는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유자에게 변경등기 신청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전정이 될 때는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고 직권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질 때만 변경등기 촉탁한다는 거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51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그 밑에 있는 통지 대상 9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다 통지할지 모르겠죠. 이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여기 뒤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세 군데에 다 공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셋 중에 한 군데에 공고하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여기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신문으로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틀린 지문으로. 또한 시군구의 공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의 공보로 자꾸 출제합니다. 나쁜 놈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지 대상 9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는 게 쉽지 않죠. 외울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9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직권 아니에요. 직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유자 신청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될 때,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 다시요.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 이때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왜? 모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건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따라서 모를 테니까 통지해 주는 겁니다. 2번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번으로 돼 있나요? 변으로 돼 있나요? 번이죠. 네.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롭게 부여하는 게 지번 부여예요. 지번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번 변경의 개념인데 이 개념 안에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니까 소유자 모를 테고 그리고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3번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복구에 있어서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직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5번 등록상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6번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 지역에선 북서기본의 방법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죠.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본의 방식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때 이 개념 안에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네, 없으니까 이때도 네,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은 처음부터 박탈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이때도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8번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하는 거죠.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등기관서에 촉탁하는 경우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8번까지는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요 9번은 등기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8번까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답으로 고르세요. 그래서 요 9번은 별도로 좀 암기해 두십니다. 이때도 통지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9번은 별도로 암기하시는데 거기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따라서 모를 테니까 이때도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3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통지 시기. 거기 1번을 보시면 15일 긴 거죠. 2번을 보시면 짧은 거 7일. 그런데 1번은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니까 등기소 갔다 와야 되죠.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이렇게라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기산점도 출제가 되는데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를 완료할 테고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래서 접수의 주체는 등기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40번을 보시면 다음은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신규 등록지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등록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죠? 신규 등록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즉 소유자 정리를 얘기해요. 관할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서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한다고 했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3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때 소관청은 그 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정하게 될 겁니다. 맞겠죠? 네. 지번을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번부여는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죠. 그걸 얘기하게 돼요. 네 번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인데요. 왜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냐면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바뀌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은 다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명칭이나 그 행정구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니까
법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똑같습니다. 등기부도 다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짐은 맞는 짐이 될 테고 4번, 5번째.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10가지죠. 10가지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10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주 나오죠.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나올 수는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토지가 되니까 시장구수 구청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될 겁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신청이 없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겠죠? 이때 조사 측량에 드는 비용은 소유자에게 강제로 징수한다고 했죠. 앞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3번. 지적소관청인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습니까? 받지 않죠. 네,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가 틀렸을 테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5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직권으로 정리한다. 맞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그 순서를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도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이동 조서 작성. 토지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4번, 45번을 보죠.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1번. 농어청 정비사업법에 따른 농어청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농어청 정비사업도 토지개발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죠. 이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싸그리 바뀝니다.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싸그리 바뀌기 때문에 대규모의 토지 이동 신청이 나타나게 돼요.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다. 이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데 워낙 대규모적인 큰 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그 이전에 토지 이동 신청 이전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신청을 조만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신고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억나십니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직접 신청할 수는 없죠. 박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고, 사업시행자가 파손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7번을 보시는데 토지 소유자가 하여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대위 신청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죠?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 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외우셔야 돼요.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공공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이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 설계, 전구, 유수, 학도.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대위 신청.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하니까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죠. 이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개 다 했나? 네, 그렇죠.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설정자가 존재하지 채무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상권자일 때는 채무자가 존재합니까? 없어요. 설정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상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1번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다. 맞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소유자는 처음부터 신청권이 박탈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능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고 4번 공공사업 시행자나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5번 이동 사유가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이동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토지이동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바뀌기 전이에요. 바뀌기 전이니까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겠죠. 토지이동 정리도 신청할 수 없을 테고. 있죠. 네. 이거는 원칙은 이동 사유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예전에 이런 거 했었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의 모양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합병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예외가 인정되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요게. 근데 문제가 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뭐라나 시험 보신 다음에 오류 신청이 이게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부정확한 문제들은.
제가 낸 거 아니에요.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 그렇죠. 2번. 농어청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3번은 이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맞겠죠? 소관청이 지적진영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만약에 의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적진영 적부심사에 대한 의결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 지적진영 적부심사 의결서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 지문이 돼요. 5번.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보증한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50번. 소유권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는 소유권 정리 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겠죠. 네. 근데 참 오류 문제가 정확하게 안 냈죠. 네. 제가 낸 거 아니라고 했죠. 2번. 소유권의 변동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서 같은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맞겠죠? 3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관한 불일치 사항을 발견할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일치에 필요한 시청을 요구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틀렸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4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권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다. 맞겠죠. 5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정확하게는 소유자 정리예요. 네, 이게. 그러면 이거 맞습니까?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고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부합 통지.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53번을 보시면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가, 지목 변경이 있는 때는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는 원칙적으로 1월 이내. 그리고 여기에 대장 등본을 첨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장 증명 정보예요. 정확하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암기하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 4가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리인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가지. 뭐죠?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2가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4개의 등기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보전.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세 번째, 등기부의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이라고 했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 2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이 4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등의 등기를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 따라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정리하라고. 맞습니까? 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합니다. 이유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라고. 이거예요, 이거. 왜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들인지. 이거. 그렇다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완료 통지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가등기 명인을 기록하는 칸이 없겠죠. 네, 본등기할 때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등기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한다. 이게 뭡니까? 불부합 통지. 맞죠? 네. 4번. 지적소관청이 불부합 통지를 받은 관할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 의무 기간 내에 이건 뭡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신청 기간은 얼마예요? 1월 1개월. 그렇죠. 1월 1개월.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관청이 통지서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직권 변경 등기 여기 했죠. 이거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관정보법의 문제를 내셨지만 그 다음에 5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어느 부분을요? 소유자 부분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할 때는 직권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위에 없고가 틀렸습니다.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54번 가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내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관서에 통지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정리하고가 틀렸죠. 정리하지 못한다고 했죠. 2번 지적공부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이게 불부합 통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53번을 보시면 이거 너무 쉽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건 뭡니까? 신규 등록.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6쪽을 보시면 다음 중 56번을 보시면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정리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정리한 경우 등기 촉탁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이것도 문제가 불명확한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2번 등기상 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변경등기 촉탁합니까? 네? 안 하죠.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3번 토지의 지번 변경. 이거는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4번 행정구역 개편. 이래야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 지번이 바뀌었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그래서 직권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에는 변경등기 촉탁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7번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변경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5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두 번 들어갔네요. 오타겠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지번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뭐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공부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3번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네? 안 해요? 하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소관청이 등기관리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통지합니까? 네, 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0번은 아주 쉽죠. 네. 통지를 하여하는 경우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왜?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61번. 다음 중 별도의 지적정리 공고나 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지번을 정할 때 지번 변경을 얘기하겠죠. 또는 지번 변경이나 지번 부여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텐데 지번 변경이나 또는 지번을 처음으로 부여할 때 이게 해당이 될 텐데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통지합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법령에 의한 대의신청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따라서 통지합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3번 도시개발사업 어떻습니까? 소유자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 멸실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사항만을 복구하고 그러면 소유자 부분이 복구되지 않았으니까 지적공부가 복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복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죠. 따라서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통지할 수가 없어요. 복구 절차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 밑에 설명은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완료된 다음에 통지해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은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분할할 때 직권 따라서 이때도 통지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62번은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어요. 모두 다. 그런데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는데 원래 가답안에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답안에는 1번을 정답으로 했냐면 1번부터 보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축척 변경은 원칙은 직권이지만 예외 신청이 있죠. 맞습니까? 신청할 때는 통지합니까? 통지하지 않습니까? 통지하지 않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신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답안은 1번을 정답으로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직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신청에 의해서 이건 오류로 인정을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다 정답이 된 겁니다. 원래 가답안은 1번은 신청 직권이니까 신청도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1번이 가답안으로 나왔지만 네. 직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신청인지 직권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정확한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놈이 냈는지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1번. 다음은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도면상의 경계를 지성에 복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 토지의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죠.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해야 되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측량. 그래서 이 지적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복원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록할 때보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할 때 이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 이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원할 때는 지적 공부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의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지적 공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면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고 했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 단계의 측량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으로 복원한다는 것.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 측량이 바로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그 두 가지 측량은 그 네 개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1번 맞는 질문이 될 테고 2번 현황 측량이란 지적 현황 측량이란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 등의 구조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지상 건축물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을 도면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지적 공부의 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합병은 지적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지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적 측정합니까? 그렇죠. 네, 면적 측정을 하지 않죠. 네,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 측정할 필요도 없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 측정할 필요도 없죠.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지목 변경, 측량 필요합니까?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측량 필요 없죠. 또한 면적 측정할 필요 있습니까? 면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면적 측정할 필요 없죠. 지번 변경, 지적 측량합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복구, 측량합니까? 안 해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 복구 측량한다고 했죠. 또한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을 때 이때도 측량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측량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항상 측량하는 건 아니고 측량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프린트 확인하셔갖고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서 소유자 등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이건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 소유자 등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뭐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요렇게 정확하게 표현돼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잠시 쉬겠습니다.